네, 저는 최강욱 변호사가 자리를 비운 관계로 이번 주까지 대신 진행을 맡고 있는 KBS 보도본부 이재석 기자입니다. 최강 인터뷰 시작하겠습니다. 국군 기무사령부가 세월호 참사 당시에 희생자 가족들을 조직적으로 사찰했다는 군 조사 결과가 나와서 지금 아주 큰 뉴스가 됐었죠. 육군 소장에게 TF팀장을 맡기고 이 TF팀은 말 그대로 사찰을 위한 TF팀이겠죠. 기무부대원 60명을 투입해서 세월호 유가족들의 개인정보라든가 성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파악했다. 그리고 심지어 사건 축소를 위해서 여론 조작까지 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간첩 잡아야 되고 군 보안 유지를 위해 신경을 써야 할 기무사가 이런 민간인 사찰을 하고 여론 조작에 동원이 됐다는 건데요. 자, 오랜 기간 세월호 유가족들과 함께 활동을 해온 분이 있죠.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오늘 연결해서 잠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박 의원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네네, 안녕하세요. 자, 이번에 국방부 TF가 기무사를 압수수색하면서 발견했다는 그 보고서, 그러니까 세월호 180일간의 기록이라는 보고서를 보면 아까 제가 언급했던 그런 사찰, 감시 이런 내용들이 줄줄이 나옵니다. 자, 이번 발표 내용 어떻게 보셨습니까? 우선 그 민간 영역에 개입할 수 없는 기무사가 동원이 됐었다라는 사실 때문에 혹시 뭐 한 70년대, 60년대로 돌아간 거 아닌가 막 이런 느낌까지 받았거든요. 예. 정말 박근혜 전 정부 때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많았구나 이런 느낌 받았습니다. 예. 이 뉴스가 나온 다음에 유경근 씨, 예은이 아빠죠. 우리 유가족 가운데 한 분인데 우리 유경근 집행위원장이 KBS 9시 뉴스에 직접 출연하셔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안 그래도 당시에 늘 누군가에게 사찰당하고 감시당하는 느낌이 있었다. 막연하지만 그런 느낌을 갖고 있었다. 이렇게 언급을 했는데 박 의원께서도 이제 당시에 뭐 현장에도 많이 나가시고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셨으니까 그때 뭐 어떤 그런 조짐이나 분위기 같은 거를 느끼셨던 바가 있었습니까? 뭐 실제로 경찰 정보관들이 가족분들 미행하다가 뒤통이 나가지고 소속 경찰청장이 사과하는 일도 있었죠. 예. 그리고 그 외에도 실제로 누군가 계속 사찰한다는 느낌을 받았었고 가족분들이 서울이나 이런 데로 이동해서 집회나 아니면 뭔가 행사를 가지려고 하면은 금방 진짜 몇 분 안 돼서 경찰들이 그 사실을 안다거나 이런 일들은 너무 많았죠. 예. 그래서 실시간으로 뭔가 사찰되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과 느낌을 가지고 있었고 많은 분들이 그런 느낌 때문에 괴로워하셨었죠. 예. 사실 현장에서 다 사복을 입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사실 정보경찰인지 뭐 국정원인지 기무사 사람인지 이걸 사실 구분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리고 본인이 그냥 제가 뭐 경찰에서 나왔습니다 이렇게 소개를 하면 사실 그런가 보다 이렇게 이제 인식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적인 부분도 있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뭐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예전에 그 대리운전 기사 폭행 사건이라고 불렸던 사건이 있었어요. 예. 그때도 사실은 뭐 가족분들이 갑질을 한 것이다라고 많은 언론들이 그렇게 보도를 했는데 사실은 그게 발단이 가족분들이 약간 피해의식이 있으시다 보니까 사찰당한다, 미행당한다는 피해의식이 있다 보니까 그 대리운전 기사분을 너 국정원이지, 너 기무사지 뭐 이렇게 하면서 신분증을 보여봐. 이러면서 이제 일이 시작된 거거든요. 그 과정에서 시비가 붙은 거죠, 그러니까? 예, 시비가 붙은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물론 이렇게 그 당시에는 이런 식으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면 잘 이해를 못 하셨어요, 일반 시민분들은. 그게 말이 되냐.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뭐 경찰 정보관이다, 뭐 이런 사람들로부터 사찰받았다는 느낌을 많이 받으셨고, 실제로 뭐 팽목항이나 이런 데서는 기자들하고 인터뷰하는 거를 뭐 경찰 정보관이나 이런 사람들이 몰래 녹음을 했다든지 이런 일들이 계속 비일비재했기 때문에 그런 이제 좀 어떻게 보면은 좀 그런 일들이 좀 있었던 건데 실제로 이제 기무사까지 이제 동원이 됐었다 이런 얘기가 나온 거죠. 당시에 그럼 기무사가 왜 이렇게 TF팀까지 운영하면서까지 세월호 유가족들을 성향 파악도 하고 이렇게 뒷조사도 하고 사찰을 했다고 보십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 세월호 참사를 뭔가 끌어안고 또 해결해야 될 그런 국민의 같은 이제 국민의 어떤 문제 또는 국민의 비극 이렇게 바라보지 못하고 이 정치적인 어떤 권력에 타격을 주는 것 이렇게 좀 인식을 한 것 같아요 정부가. 그래서
다방면으로 좀 충격도 완화하고 또는 조기에 종료를 시켜버리고 이런 목적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고요. 예. 그런 것들이 이제 그 상층부에서 워낙 강하다 보니까 각종 정보기관들이 이렇게 자발적 또는 뭐 그 어떤 지시에 의해서 여러 가지 불법적인 행위를 한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정권 차원의 어떤 위기로 인식했다. 예. 자, 이번에 또 그 발표된 내용을 보면 여론 조작도 한 것으로 나왔어요. 물론 기무사가 댓글 공작을 했다는 내용은 이미 올해 초에 언론 보도를 통해서 이미 드러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보면 그 특히 이제 세월호 유가족들과 관련해서 각종 비방 글을 쓴다라든가 혹은 국민적 비난 여론을 키우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라든가 또 이런 내용도 있었습니다. 보수단체에 세월호 관련 집회 정보를 전달해서 맞불 집회를 독려하기도 했다. 이런 내용도 나왔는데 사실 이런 일련의 행위들이 세월호 유가족들을 사회적으로 좀 고립시키는데 기무사가 동원되었다. 이렇게 봐도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죠. 사실은 이제 그 당시에 워낙 가족분들을 둘러싼 가짜 뉴스라고 할 수 있죠. 예. 특히 뭐 가족분들이 굉장히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다라든지 굉장히 많은 혜택을 받았으면서도 더 많은 혜택을 요구한다든지 이런 식의 가짜 뉴스가 굉장히 많이 돌았는데 그래서 그 당시에 저희들이 이런 가짜 뉴스에 대해서 오히려 정부가 적극적으로 대응해줘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요구를 여러 차례 했었어요. 예. 근데 사실 그런 것들은 되지 않는 반면에 계속해서 그런 소문은 퍼져나갔거든요. 예. 그래서 뭔가 배후가 있는 것 아닌가라고 의심은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 근데 실제로 지금 보니까 이제 기무사가 애들 중에 그런 유사한 작업들을 했다는 게 좀 드러난 거지 않습니까? 예. 굉장히 어떻게 보면 국민을 적으로 봤던 것 아닌가. 또 아픔을 겪고 있는 국민을 적으로 봤던 것 아닌가 이런 느낌이 듭니다. 네. 어제 MBC 뉴스데스크 보도 보니까 그래서 이런 기무사의 활동들이 청와대에 보고가 되었다는 보도가 나왔어요. 그래서 당시 이제 이재수 기무사령관이 청와대에 들어가서 보고를 했다. 물론 이제 이 청와대라는 게 박근혜 전 대통령을 의미하느냐 이 부분은 명료하게 아직 밝힐 수는 없는 부분이긴 합니다만 그래서 이번에 이제 이 기무사 관련 내용이 보도되면서 과연 이제 이게 기무사 차원에서만 얘기가 끝나는 거겠느냐, 청와대가 개입하지 않았겠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MBC 보도를 보면은 회의석상에서 BH를 특별히 언급하고 보고를 해야 되는데 정보가 업데이트되지 않았다. 제대로 일을 해라라고 호통을 친다는 것이죠. 그리고 심지어는 과거 같았으면 이건 공작을 해야 돼서 한다. 이렇게까지 이제 성격 규정을 했다 그래요. 예.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당연히 이제 청와대 보고는 이루어졌을 것이라고 보고요. 그리고 통상적으로 기무사의 경우에는 정보를 취합한 다음에 그 취합된 정보를 선별해서 일일 보고 또는 월간 보고 형식으로 청와대에 계속 보고를 하거든요. 예. 그렇다면 적어도 청와대 이 보고를 받는 민정 라인 정도까지는 최소한 이런 불법적인 사찰 행위가 있었다라는 것을 알고 있지 않았을까. 예. 그래서 이제 그 부분도 철저히 좀 조사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과 이번 기무사 사찰 부분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지금 국방부 TF가 밝히기로는 그래서 이번에 확인된 내용들을 국방부 검찰단으로 넘기겠다. 그래서 이제 처벌이 이제 돼야 되는데 어떻게 관련자들 처벌이 제대로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이번에 이제 이 내용 자체를 밝히고 공개한 것 자체가 이제 그 처벌과 개혁에 대한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전 정권과는 달리 이번 사안을 계기로 처벌이라든지 뭐 제도 개선 같은 것들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송영무 국방장관도 강도 높게 군개혁하겠다 이렇게 이제 밝히고는 있습니다만. 네네. 이렇게 이제 기무사가 뭐 댓글 공장 얘기도 나오고 세월호 유가족들 사찰 얘기까지도 나오니까 좀 조직을 개편해야 되는 거 아니냐, 축소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일각에서는 아예 폐지 얘기까지도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어떤 좀 제도적인 장치라든가 뭐 개편이 좀 필요하다고 보시는지요? 뭐 다 아시겠지만 원래 이제 기무사가 보안사였다가 윤석양 이병이 폭로를 하죠. 그렇죠. 민간인들을 사찰해왔다라고. 그래서 보안사가 기무사로 바뀌면서 민간 영역이나 정치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했다라고 했는데 실제로 이제 2014년에 이런 일이 또 있었던 거고 아마도 조사해보면 더 많을 겁니다. 그런데 그 얘기는 지금 현재 있는 제조나 시스템으로는 보안사 시절에 있었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는 거지 않습니까? 예. 당연히 이제 뭐 조직 또는 권한
개편과 축소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구체적으로 뭐 어떤 게 있을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좀 민간 영역에 개입하지 못하게 하려면은 조직이나 권한 자체가 좀 축소될 필요가 있고요. 두 번째는 좀 감시받는다는 그 느낌이 있어야 이런 불법적인 행위를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군내에서의 군 검찰단과의 어떤 관계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조정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럼 관련법이 개정돼야 되는 문제입니까? 이게 어떻습니까? 뭐 구체적으로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일정 정도는 관련법이 개정될 필요도 있어 보입니다. 예. 그 아까 그 청와대 개입 부분 말씀하셨는데 물론 뭐 더 밝혀야 할 부분이긴 합니다만 만약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최소한 민정 라인까지는 보고가 되었을 것이다. 실제 저희가 지난해 KBS 파업뉴스 팀이 보도했던 그 군 사이버 사령부 댓글 관련해서도 그게 날마다 그 국방비서관실로 댓글 공작 결과 보고서가 들어갔다 이렇게 그 당시에 실명 폭로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청와대가 그렇게 일상적으로 그 보고들을 받았다는 게 어느 정도는 뭐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러면은 그 청와대가 만약에 개입을 했다라고 한다면 지금 뭐 공소시효 문제라든가 형사처벌에 있어서 어떤 좀 뭐 제약 같은 건 없을까요? 지금 어떻게 보시는지요? 뭐 구체적으로 이번에 검찰단이 발표를 TF 쪽에서 발표를 한 검찰단 쪽에서 그 발표한 내용에도 분명히 그런 한계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다 범죄 행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사한 상태에서 발표한 건 아니고 이런 내용 자체만 발표한 거라서 그렇죠. 지금 당장 뭐 공소시효나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예. 조사가 착수되면서 구체적인 행위의 모습 같은 것들이 드러나면은 공소시효나 처벌 가능성에 대해서는 보다 분명한 판단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의원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었습니다.